안녕하세요. 피플레어 신혜성 진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엉뚱하게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피플레어인가요? 피플레어인데 좀 학교 쪽에서 느꼈던 것들. 저희가 강의를 다니죠.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교육공학과를 이번에 졸업을 해요. 나이가 좀 많은데 네. 사이버대학교 학생이어가지고 상담심리학이랑 교육공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점수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다들.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잘 졸업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교육공학이어서 저는 이제 좀 많은 걸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아들러의 열등감 때문에 발전을 한다는 그런 이론이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랑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랑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 학습 능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멍청한 것 같진 않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꼴찌에서 두 번째도 했거든요. 이게 좀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이 친구 없었으면 저는 꼴찌였어요. 한 친구가 저를 지켜줬어요. 예. 그래서 어떤 무시까지 받았냐면,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박식 선생님이라고.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 60대셨을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나요? 거의 아마 오래 되셔서 좀 그럴 건데, 제가 원래 그 선생님을 애증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등감으로 어떤 걸 못할 수도 있었는데, 바둑이라는 걸 알려줘서 반에서 제가 바둑을 제일 잘 두게 됐거든요. 다 바둑을 못 두는 애들이었는데 바둑을 배워서 제가 바둑에서 반에서 1등을 하면서 내가 머리가 좋구나,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신 분이면서 동시에 꼴찌하는 애들 5명을 불러가지고 그 6학년인 애들을 세워놓고서 구둣발로 이렇게 정강이를 찼어요. 앞으로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되게 부정적으로 너희 미래에 대해서 안 될 것처럼, 그리고 너희 같은 애들이 어떻게 살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 충격요법이 아니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이제 수학여행 갔을 때 호두과자를 샀어.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 호두과자 몇 개 없잖아. 선생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렸단 말이야. 부활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데 애들 앞에서 혜성이가 호두과자를 줬는데 여기에 이제 두 알을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줬다, 공부도 못하고 이런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애들이 마음은 정말 좋다 라는 식으로 칭찬을 했어. 와, 이거 진짜 드라마나 이제 현실에 진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네. 약간 편견이 되게 강하죠. 공부를 잘하면 잘 살고, 그쵸. 공부를 못하면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 그래서 나는 좀 공부에 대한 열등감,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교육에 대한 독서를 할 거예요. 내가 억울했던 것들이니까. 일단 우리가 교육공학과 들어가면 제일 기본 개념 중에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스캐폴딩이 뭐냐면, 이게 지금 원이 새겨 있죠? 이 가운데는 배우는 거야. 혼자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이거는 배울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서. 이 중간의 영역은 원래는 학습자가 혼자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인데 누군가 도와주면 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내가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갑자기 수학 공부한다고 정석을 핀다든지 수준이 안 되는데 그 상위 단계 어떤 보등 수학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역 밖에 있는 게 있고, 덧셈 할 줄 아는 애가 이제 곱셈이라든지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누가 옆에서 도와줬을 때 더 높은 숫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걸 처음에 배워요 교육공학과가.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은 이걸 전혀 배려하지 않아. 왜냐면 저는 반에 한 56명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꼴찌에서 놀랍게도 두 번째를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누군가 무엇을 알려준다고 하면 이게 누구한테 표준을 맞출까요? 잘하는 애들. 그럴 수도 있고 중간을 잡기도 하겠죠. 꼴찌한테 맞추진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은 이제 중간을 맞춘다고 하자고요. 이 앞에 있는 애들 10명은 다 아는 거야. 재밌을까요? 엄청 재미없을 거야. 배우는 것도 없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배우고 있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포기죠.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잔소리 듣는 거야. 너는 왜 못 알아듣니? 아니면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안 될 거야. 저 같은 이야기는 진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바보가 되고 있는 거죠. 욕을 먹으면서. 그리고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그 친구들은 무기력을 배우고 있어요. 패배자의 삶.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개가 있는데 전기 충격을 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리로 막아놓고 절대 못 넘어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전기 충격을 막 주면은 얘가 이 넘어다닐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발버둥을 치다 도저히 안 되니까 갇혀 있으니까 전기 충격 피할 수가 없잖아. 나중에 그 주저앉아. 그리고 여기 이제 유리칸이든 뭐 칸막이를 빼 이동할 수 있어. 여긴 전기 충격이 안 나오는 지역이야. 전기 충격을 계속 주면 이 개가 일로 가느냐,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계속 전기 충격 오는 고통을 받아내요.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학생들한테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처음에 건강한 이 양쪽 상태를 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강아지들은 전기 충격 주면 일로 왔잖아. 그래서 전기 충격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 얘네들은 피해. 칸막이를 쳐놔도 도망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나중에 이 칸막이를 치면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점점 도태되고 있고 잘난 아이들의 시간을 뺏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교육을 하면서 VR, AR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단순한 개념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체험하는 이런 간단한 수업 같은 거를 이렇게 애들한테 했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셋 다 가봤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누구 뭐 고등학생이랑 더 특별하게 어렵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초등학생이랑 더 특별하게 어렵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이 질문을 안 해요. 맞아요. 뭘 물어보면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옆으로 전염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말이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저도 느꼈었거든요. 중학교는 좀 상태가 그나마 난데 초등학생이 제일 건강해요. 맞아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납득을 해요. 심지어 초등학생은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인 것 같고 고등학생은 무기력을 너무 많이 학습한 것 같아요. 그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 강의를 몇 번 더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앞에서 강의식으로 하는 건 누군가한테 표준을 맞춰야 돼. 그래서 원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강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나도 뭐 한번 해봤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시도했냐면 플립러닝이라는 개념을 교육공학에서 배우거든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요.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강의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본 아이들이 나중에 학습에 참여하면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습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원래는 강의를 하고 숙제를 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못하는 애들이 계속 있어요. 사이사이. 그러면 왜 멈춰있는지 물어보면 애들이 거기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같이 하면서 이해를 해. 왜냐면 대놓고 설명하는데 거기서 도망가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1대1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강의에 대한 내용은 되게 짧게 동영상처럼 했어요. 그 동영상을 심지어 만들어서 준 적도 있었는데 제가 되게 짧은 강의를 하고 멈춰놓고 플립드 러닝처럼 마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아이들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능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1타 강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성인인 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강의나 주식 강의가 있는데 거기 1인자의 강의를 듣겠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강의를 듣겠어요? 비용이 비싸도 보통 1인자의 강의를 들을 거예요. 내 돈이 걸렸다면 더더욱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강의를 다 없애버리고 선생님들 편차도 너무 심하거든요. 못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못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잘 가르쳐. 그러면 아예 1타 강사 영상만 남겨놓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관심에 있는 수업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엔 항상 선생님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 숫자에 맞게 돌아다니면서 졸면 왜 주는지 물어보고 재미가 없었는지 피곤한 건지 모르잖아. 피곤하면 자기 해주면 왜 뭐가 문제가 돼. 그리고 깨어있는 아이들이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방치니까 한 1주나 2주에 한 번씩 상담을 해줘서 너가 지금 학습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너가 미래에 되고 싶은 거가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거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인간적인 학교가 될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제가 줌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코로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갔는데 선생님께서 잠시 막으시더라고요. 10분 동안 출석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외부의 강사를 불러서 외부의 강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에 10분을 날린 거예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출석을 부르는 것도 사실 되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왜 아이들 10분씩 모든 수업 시간에 다 낭비를 시키면 하루에 60분은 출석으로 날린다고 쳐봐요. 그거를 1년을 내내 한다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솔직히 약간 죄를 짓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거든.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이만큼이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알아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난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타겟하는 사람한테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누구 하나 개선하지 않아.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교 수업 때문에 저는
좋은 학교를 가지도 못했고,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차라리 상담자였으면 나는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정보를 얻지도 못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정말 엉뚱하게도 축구를 하면서 만났던 멘토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전 그 아저씨 안 만났으면 솔직히 인생이 되게 많이 달랐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운이 좋아서 괜찮은 교수님도 만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뒤로 갈수록 저는 운이 좋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못 만났다면 지금의 방향이나 지금의 지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을 잘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에 완전 똥멍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변하는 과정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언어 학습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이제 언어 학습의 대가이신데 스티브 크라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유창하게 독일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And you can tell me which of these two very brief lessons you like better. Here's lesson number 1. Wir werden jetzt anfangen, Deutsch zu lernen. Und ich möchte im Voraus sagen, dass nach meiner Meinung Deutsch ist eine sehr schöne Sprache. Und ich hoffe, dass Sie alle sehr viel Erfolg mit Deutsch haben werden. What do you think? Good lesson so far? Here's lesson number 2. And for this, you have to watch me carefully. Das ist meine Hand. Verstehen Sie das? Hand? Everyone say, ja, I can hear you, even though it's a TV audience. Good. Kopf. Das ist mein Kopf. Verstehen Sie Kopf? Ja? Gut. Kopf. And here I'll draw a picture now. Kopf. Ist gut, ja? Schön. Kopf. Das ist Mr. Spock, ja? Mr. Spock hat 2 Ohren. Ohren. Verstehen Sie Ohren? Er hat 2 Ohren. Okay, Mr. Spock. Ja? Ach, nein. Entschuldigung. Okay. Augen. Verstehen Sie Augen? Augen. Wie viele Augen? 1, 2, 3 Augen. 3 Augen. Ist das richtig? 3 Augen? Nein. Wir haben nur 2 Augen. Mund. Verstehen Sie Mund? Und hier ist eine Zigarette, ja? Nein. Zigaretten sind nicht gut. 그리고 이제 스티븐 크라센이 그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언어를 학습할 때 유일한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이라고요.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사람은 다 수준이 달라요. 이해할 수 있는 입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이 아닌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학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게 딱 하나,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이제 수포자라는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잖아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사실. 나 수포자야, 뭐 나 뭐 과포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해도 돼. 사실 안 해도 돼. 자기 하고 싶은 분야를 잘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시스템 자체가 사실 그 선진 문화,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좋아졌죠. 뭐 경쟁은 안 시키게 한다든지, 뭔가 약간 일본을 따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미국식? 아니, 미국도 뭐 플리트 러닝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되게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관심이 많은 분야에 아이들이 몰려요. 그럼 거기 선생님이 많이 배치돼야 될 거고, 이걸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과연 통제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학교 구조를 듣고 되게 놀랐었는데, 건축 관련된 이야기로 유튜브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학교 건물의 구조와 교도소의 구조가 똑같대요. 아이들을 간신할 수 있는 구조. 복도인데 복도에 창문이 있어. 해를 보기 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구조 자체가 이제 교도소의 구조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대상이나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해놓고 내가 이끌어줘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피해자 많겠죠. 저 말고도. 네. 여러분, 제 생각에 우리 인구의 절반은 피해자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거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거를 바꾸려면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죠. 플리트 러닝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공학과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대놓고 1대1로 애들한테 모르는 거 있을 때 알려주는 거는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서 조는 아이한테 많이 피곤해라고 하면 걔가 깨어나가지고 또 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잠깐 졸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기가 싫은 거지.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1대1 과외가 효율이 있네요. 근데 피플리트 러닝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학교도 우리가 낙오자를 최대한 줄이는 사회가 되게 좋은 사회잖아요. 낙오자를 뻔히 나오는 걸 아는데 방치하고 있는 게 나쁜 사회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피플웨어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회사에서도 이런 게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이 자꾸 발생이 된다, 주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교조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너무 선을 많이 넘었죠. 근데 네. 저는 이제 독서를 좀 하고 싶었고요. 교육자분들께서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고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제 말을 누가 듣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분들에게 한 말씀만 하시자면요. 뭐 여러분 알아서 잘 좋은 제안해서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한 피해자로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네, 학생들이 최소한 공부는 못하더라도 무기력을 배우진 않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네, 좀 쓸데없는 이야기 같이 들리긴 하지만 뭐 논의해볼 만한 이야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